네,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이혼남이자 연예기획사 대표 A씨. 재판 내내 이 남성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주장을 결국 받아들여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요, 지난 2011년 8월 한 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여중생 B양을 처음으로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을 해 수차례의 성관계를 갖고 B양이 집을 나오자 한 달간 동거를 하고 이 과정에서 B양을 임신시키기까지 합니다. 네, 결국 이 남성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이 판결 180도 뒤집어집니다. B양이 수감돼 있는 남성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내고요. 평소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면서 연인 관계로 보인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남성 끝내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YTN 취재진이 이 남성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복구된 데에서 보니까 그 고소인이 썼던 일기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도 더 확신을 갖고 고소인 측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더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은 고소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우리의 질문에 잘 되길 바란다.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폭행이다, 사랑이다. 여중생과 40대 남성의 관계. 재판은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지연 앵커가 대충의 사건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건 주관적 감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객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주관적 감정이 법이라는 객관적 잣대에서 인정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고의도 그렇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내세우는 기준은 결국에는 바깥의 주변의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이게 사랑이었다 아니었다를 판단하는 거고 이 사건에서도 똑같이 본 거죠. 이 사건에서 성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이자 증인인 그 여중생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폭행을 당했노라는. 그런데 이 진술만 가지고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어서 반드시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들, 간접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것들이 문자 메시지, 편지, 구치소 찾아가서 찾았던 대화들인데 법원이 봤을 때 그 내용들로 봤었을 때는 그 내용들과 이 피해자 여중생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접 증거인 피해자 여중생의 말을 사랑하지 않았고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못 믿겠다라고 판결을 내린 근데 거죠. 저는 그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는 뭐 아니라고 법에서 얘기하니까 거기는 반론을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얘기하는 대법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 중학생이 본인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 일이 벌어진 거는 이 여성이 사실은 15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과연 거의 30살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남성에게 그것도 내 가정이 굉장히 척박한 가정이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이 학생이 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건지 정말 진실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참 의문스럽고 제가 여자로서 상담소로 봤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관계인 것이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27세 나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중 피해 고소한 사람이 15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들이 입원했는 병원을 찾아갔다가 만나게 된 여중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좀 미모가 지금 무죄 선고 받으신 분이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자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찾아가서 만나게 됐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 여학생에게 무슨 제의를 하냐면 야, 너 정말로 미모다. 내가 너 연예인을 시켜줄게라고 원래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만에 그 연예기획사 대표, 지금 무죄를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아이, 15세니까 여자아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중생의 집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유혹, 그 다음에 너를 연예인으로 내가 대성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유인,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성폭행을 계속해 갑니다. 15세입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협박성 메시지 또 협박 편지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 채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메신저를 보낼 때 자발적으로 사랑한다, 뭐 오빠를 나는 좋아한다라는 이런 개념, 이런 게 과연 이 15세 된 여중생의 자의에 나왔겠느냐, 그런 수사에서 아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건 사랑하는 사이다. 27세 된 15세하고 40대 중반의 이 남자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꼭 법의 잣대로 이걸 사랑으로 봐야 됐었는지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중학생 여자 친구들에게 성관계를 갖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성관계라는 것은 한 존재와 존재가 굉장히 깊은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태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성인스럽게 어른스럽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5세에 뭐 자이든 타이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동거까지 하게 됐어요. 본인의 의지도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구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 같고 보호자 같기도 하고 의지할 사람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성폭행을 당하고 굉장히 억울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중생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문자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랑했던 관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이 성폭행 부분은 무죄가 났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